북한과 중국은 이제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 두 나라가 혈맹 관계다, 형제 관계다 이렇게 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과 내전을 할 때 이제 북한이 초기에 도와줬고 그리고 나서 1950년도 우리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이제 대규모 파병을 해서 북한을 돕게 되는데 그 한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작전 지휘권, 지휘권을 갖는 바람에 많이 그 대립이 발생합니다. 북한 지도부와 중국 지도부 사이에. 그리고 나서 그 1956년도에 소위 말하는 그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독주를 하니까 중국에서 온 연안파 그리고 소련에서 온 소련파가 연합을 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를 해요. 말하자면 김일성을 이제 권좌에서 몰아내려고. 근데 그게 실패를 하죠. 그게 8월 종파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중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일성을 말하자면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소련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수십만의 그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 다 철수 요구를 해서 결국 철수를 다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1966년도에 다시 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는 또 그 홍위병들이 막 그 김일성을 공격합니다. 소련의 앞잡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은 1969년도에 그 중국과 소련 사이에 오스리강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침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 이제 그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그 기회에 이제 북한도 어떤 미국에 접근해서 뭔가 좀 자기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다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이 다 무시하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국은 이제 모택동 사후에 등소평 주도하에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을 걷고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이라는 이제 폐쇄적인 그런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199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중국은 결정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중국과 이제 거리를 두고요. 그러고 나서 김정일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아요. 바로 국경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어찌됐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엔의 안보리에서 결의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제재에 동참해서 북한에서 많은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또 중국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관계가 갈등 관계가 계속이 된 거죠.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이제 재밌는 거는 김정은이 집권을 한 시기하고 시진핑이 집권한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데 그 시진핑 정부 1기 때 5년 임기 동안에 한 번도 김정은을 만나질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도 한국을 먼저 방문해요. 과거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항상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게 관례거든요. 관례고 또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결국은 2018년도에 갑자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놀란 거예요. 시진핑이 놀래가지고 야 얘가 북한이 혹시 이거 미국의 한편이 돼가지고 또 이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김정은을 초청해서 회담을 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회담 3차례 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중간 사이사이에 말하자면 시진핑하고 5차례나 만나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에요. 딱 그뿐이고 약간 뭐 도와주는 척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척 제재를 뭐 좀 이렇게 푸는 척 하다가 진전을 못 하다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북한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긴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중국과 또 북한 사이가 아주 냉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중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숙적이라고 규정을 해요. 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북한은 어떤 그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 했던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중국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고 오히려 뭐 자기들은 한국과 수교를 해서 자기들은 많은 또 경제적 이제 그 이익을 얻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도 많이 이익을 얻었지만 중국도 이제 어려울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생각이 없는 이런 나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오랜 이제 갈등과 불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항상 중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약간 이제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한중 수교를 1990년도에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그 어떤 안보상의 불안, 이제 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 같은 거 구입할 때 중국과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국경도 같이 맞대고 있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아주 뭐 값싸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야 뭐 너희들 그 소위 그 경화죠.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랄지 중국의 위안화랄지 런민비랄지 이런 돈으로 결제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것도 시가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근데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좀 상황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그 중국은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항상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북한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은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핵 문제 가지고 이제 소위 그 육자 회담이 열렸는데도 그래서 그 북한이 상당히 그 가자 회담을 싫어했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중국도 끼어 있고 물론 러시아도 끼어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지만 특히 중국이 주도적으로 어떤 그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그 믿을 수가 없는 나라고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불만이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한 어떤 그 물품을 구입하는 통로는 어떻게 보면 밀수예요. 밀무역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밀무역을 하고 아니면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예를 들면 그런 밀무역을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북한이 뭐 이렇게 그 무상으로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도 말하자면 그 통로를 다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꼭 필요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이제 물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이제 중국에서 구입을 하고 또는 중국을 통해서 다른 그 외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죠. 막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는 보면은 그런 밀무역을 많이 농감아줬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지만 그걸 느슨하게 이제 말하자면 실행을 하는 거죠. 제재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까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이제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상당히 그 밀무역마저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좀 의존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북한에게는 최악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더욱 그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거고 한국과 어떤 관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경제적 이유가 아주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 강대국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안보 면에서 경제 면에서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지 않고 별로 이제 좋아하지도 않는 중국과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그런 안보상의 불안도 좀 해소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좀 제재를 풀어주고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자기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말하자면 날로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 생존 전략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도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북한이 혹시 미국 편을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도 오히려 북한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국제 관계가 그렇습니다. 국제 관계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뭐 오르와 나승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했으니까 중국과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다들 애매하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과도 일정 정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찌됐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도 더더욱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이제 좀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베스트 전략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의 생존 전략이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 북한과 중국 관계가 과거와 달리 조금 더 긴장된 관계로 되면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겠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우호적 관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좀 더 우호적 관계를 내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이 더더욱 미국으로 기울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중국이 지금 소위 한한령이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좀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저는 그 타이밍이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들어서 아주 공세적으로 이제 막 이제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이제 버나마나 중국을 겨냥할 텐데 지금 한국과 계속 이런 식으로 냉랭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한국이 더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면은 중국의 손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한령도 좀 풀어줄게. 비자 같은 건 좀 이제 많이 좀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외교입니다. 외교. 말하자면 좀 밀고 당기는 관계죠.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최후의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인 거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그걸 핵심 이의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타이완 문제에 관련된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동아시아 전체 여러 나라과의 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뭔가 좀 더 어떤 다이내믹하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틈새를 잘 발견해서 말하자면 이제 서로 좀 불필요한 어떤 마찰은 좀 줄이고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긴장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상당히 고난도의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로운 말하자면 좀 대처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책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중국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만약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전략적으로 완충지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지리적으로 이제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모택동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순망치안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위기를 느낄 수 있고 손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 사실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말하자면 어찌됐든 북한은 여전히 이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안보상 위협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핵도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버리면 우리 안보 위협은 어떻게 되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최대의 과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그럼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 국가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도 많은 이제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많은 이제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사실 우리가 핵이 없을 따름이지 우리 군사활동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도 말하자면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참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북한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동맹 국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하고 거기에 북한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면 누가 어부지리를 얻겠어요? 결국 중국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결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전쟁이 터지면 이제 중국만 좋은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북중 간의 오래된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이제 두 나라가 혈맹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이제 중국의 지금 공산당 정권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내전을 거쳐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1949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북한이 많이 도와줍니다. 김일성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한국전쟁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열세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오히려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작전에 관해서 나중에 뭐 휴전 협상에 관해서 사사건건 대립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와 이제 북한 지도부 사이에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불신이 이제 삭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중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는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미국과 손을 잡고 또는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그럴 의사가 있다. 또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 다만 이제 미국이 무시해서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적 어떤 갈등 관계에서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좀 불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과의 어떤 관계에서 예를 들면 1992년도에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해버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과 어떤 적재적 관계에 있는데 자기 적인 한국과 수교를 하는 중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무렵부터 91년도, 92년도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자기도 미국과 수교를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지 어떤 안보상의 이제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기회만 되면 미국과 이제 어떤 수교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런 오래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정학의 역사에서 소위 그 지정학의 비조로 불리우는 그 맥킨더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4년도에 쓴 논문에 보면 한반도를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그 대영 제국 입장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지위를 물려받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유라시아 전체, 특히 주된 경쟁자가 러시아나 중국일 경우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교두보잖아요. 한반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자기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지금은 이제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어떤 미국을 매개로 해서 또 미국이 촉매가 돼서 어떤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느끼는 불안감도 엄청나게 큰 거고, 또 전략적으로 미국은 많은 이익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가치나 위상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패권 경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우리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적으로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북한에 지금 여전히 핵이 있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이 불안을, 안보적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중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촉매가 돼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한국과 미국 사이는 이제 전통적인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해 따라서 미국하고 야 이제 우리 뭐 적대시하겠다, 미국을 적대시하겠다,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보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되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이제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인데 굳이 남북 간에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가 적대적이었으니까 우리도 계속 적대적 관계로 이제 남아 있었던 건데, 굳이 미국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대 관계가 좀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고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전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 기회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경제도 이미 성숙이 돼서 우리 내수 시장에서는 큰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고 많은 경제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동안 이제 분단 체제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를 보이면서, 제가 지금 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책에서 이제 그걸 소상하게 밝혔는데요.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변화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주된 이유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대단히 이제 그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에 어쩌면 우리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좀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어떤 구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